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분산 투자가 답이다. 요즘 코스피 2,500 돌파 이 소식에 이참에 나도 한번 주식 해볼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다시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께 많이 들어는 봤지만 막상 잘은 모르는 이 투자의 원칙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특정 자산에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분산 투자를 해서 위험 부담을 줄이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분석의 신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많이 들어는 봤는데 이 분산 투자 기본 원리가 뭔가요? 예,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에 투자해서 불황에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하자. 아마 바로 이런 것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반대 움직이는 게 달러랑 우리 주가, 예, 그리고 금, 채권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골고루 나눠서 투자를 하게 되면 작년처럼 2022년처럼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도 크게 손실 보지 않고 또 뭐 잘만 운영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자산 배분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바구니를 우리가 나란히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벌써 그림이 나오는데 예, 주식, 채권, 금, 부동산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지난해든 뭐 어떤 해가 와서 갑자기 자산의 비율이 흐트러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8개의 황금알을 지금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채권이 손실이 크게 난 거죠. 그러면 많이 빠진 자산에 대해서 저가 매수해줘요. 많이 빠졌을 때 우리가 그게 되게 어려워요. 폭락했을 때 사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면 비율을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좀 맞춰주면 저가 매수를 자동으로 하게 되는. 그리고 많이 오른 거 아까 부동산 뭐 금 쪽에서 채권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난 자산을 고가에서 차익 실현을 일부라도 하니까 손실은 좀 줄이면서 지속적으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자산에 분산하고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원래 목표했던 비율을 맞춰라. 요 둘만 해주셔도 그렇게 손실은 크지 않으면 완전 손실이 안 나는 전략은 없고 아주 미세한 약한 정도의 손실을 보면서 장기 성과는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늘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목이 이제 분산 투자 리밸런싱, 그러니까 리밸런싱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시 균형을 맞춰라. 그렇죠. 지금 저렇게 그릇에 4개 다 잘 맞춰놨잖아요. 이걸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에 저걸 귀찮아 하시는데 저게 사실은 투자의 성과를 결정짓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사서 그냥 묻어둔다. 그러면 잠수함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 번도 물밖에 못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로 계속 해주는 방법이 리밸런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주가랑 원달러 환율도 말씀 잠깐 하셨는데 그것 좀 예를 좀 들어주세요. 예, 바로 우리 주가 뭐 이제 차트가 나올 텐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저게 이제 파란 선인데 너무 심하잖아요. 2007년, 8년 그리고 22년 같은 시기를 보면 세상에 고점에서 그냥 기본 반토막 30-40% 빠지는데 그때마다 수익이 나는 자산이 빨간 선이에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입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죠. 저희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주가 폭락할 때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주식에 너무너무 올해 같은 날 주식이 좋아 보이잖아요. 제가 뭐 연초부터 주식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주가가 오를 것 같고 이제 나 좀 사볼까라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거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우리의 예상이 빗나갔을 때도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상이 100%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틀릴 때를 대비해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을 투자하자라는 게 자산 배분 투자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요 그래프를 보니까 딱 뭔가 정신이 딱 드네요. 반대로 움직이는 것도 항상 생각해놔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분산 투자를 하면요, 뭐 주식이나 뭐 채권, 금 이런 거에 한 종류에만 뭐 소위 시쳇말로 뭐 몰빵이라는 말을 온라인 용어로 쓰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 낮나요? 나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부족하진 않다.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100%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어요. 그거는 뭐 저희들 경제학자들 맨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전쟁이 날 줄 누가 알았으며, 그렇죠. 또 거기다가 코로나는 정말 충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이 자산 중에서 수익률이 제일 높다. 이거는 뭐 맞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한번 차트별로 우리가 자산별로 한번 성과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코스피가 지난
20년간, 그러니까 2001년부터 22년 진짜 지난 2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7%, S&P 500 미국 주식이죠. 네. 저게 7.6%. 근데 손실 횟수,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난 횟수를 살펴보시면 네. 엄청나게 자주 20년 동안 8번, 6번씩 손실이 나니까 주식이나 이런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네 군데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 20년 동안 마이너스 성과가 난 게 단 3번. 그칠 뿐만 아니라 수익률도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근데 이걸 절대적으로 이제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게 네. 여러분도 아시지만 해외 자산 투자하면 세금이 구조가 좀 다르니까 그걸 완벽하게 우리가 저게 낫다, 이게 낫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다만 주식이나 이런 것에 올인 투자한 거는 손실 횟수가 되게 많다라는 거에 비해서 네. 비슷한 성과를 기록해 볼 수 있지만 분산 투자는 손실 횟수가 굉장히 적다니까 네. 10년에 한두 번 정도 손실이고 그 최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손실률을 살펴보면 마이너스 10% 밑으로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해에도 거의 뭐 크게 손실 보지 않고 막으면서 수익은 비슷하게 낼 수 있다는 게 바로 자산 배분 투자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한 번 더 설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분산 투자 원리, 그다음에 수익까지 이렇게 수치로도 확인해 봤는데, 자, 그럼 달걀을 나눠 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싶어요. 근데 오늘 연령대별로 좀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일단 20, 네. 또 10대도 좋고요. 네. 부모님들이 10대도. 뭐 미리 또 그 자녀들 용돈 이런 걸 투자를 시키시잖아요. 네.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데 어려운 것부터 막 시키면 따라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0대 투자는 바로 반반 투자라는 걸 오늘 아까 보여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 같은 달러 자산에 투자를 반반 해보는 거죠. 네. 저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네. 이제 작년이죠. 작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 30% 빠졌잖아요. 네. 그런데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작년에 1,450원까지 갔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네. 네, 그러면서 미국 주식은 우리보다 또 덜 빠졌어요. 자, 그러면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 주식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달러 자산에도 투자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달러 자산에서는 플러스가 아마 났을 가능성이, 왜냐면 환차익이 생기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 원화가 한국 주식이 꼭 좋아요. 좋을 때도 있지만 네. 안 좋을 때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 자산에 대해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30대는 또 어떻게 할까요? 이제 30대는 이제 투자의 경험이 좀 쌓이지만 깨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출도 많은 시기. 지출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안전한 자산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 미국 국채에다가 333 투자. 그런데 이제 이 자산 전략이 되게 좋은 전략인 게 뭐냐면 이게 채권이 딱 들어가니까 네. 손실 횟수가 확 줄어요. 그러면서 주식 비중이 전체 자산이 66%나 되니까 성과도 또 괜찮고요. 그러면서 전체 자산의 또 66%가 미국 달러 자산이잖아요. 네. 국채도 있고 주식도 있죠. 이러니까 작년처럼 환율 급등하는 시기에는 우리 원화 자산이 되게 힘들었지만 네. 달러 자산에 투자한 데서 손실을 거의 억제하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요 자산 전략을 제일 많이 추천하고 다니는데 이 전략대로 하신 분들이 박사님 작년에 마이너스 0.5%에서 막았어요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같은 해에 그렇죠. 마이너스가 나는 걸 피할 수는 없었지만 그 정도로 손실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국경과 그다음에 투자 형태 종류를 다 섞어놓은 아주 좋은 전략. 좋은 조화롭네요. 네. 40대. 이 40대 투자자들은 부동산에 한이 맺혀 계시죠.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에 되게 한이 맺혀 있는데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대신 미국 리츠에 투자를 하자라는 게 바로 이 자산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네. 탈무드 투자법 말 그대로 자산을 현금, 사업,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유대교 랍비의 조언을 받아들인 전략인데요. 이걸 추천하는 이유를 그림 하나만 좀 더 보여주시면 네네네.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빨간 선은 미국의 주택 가격, 파란 선은 한국의 주택 가격인데 둘이 거의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똑같이 움직이죠. 비슷하게 경향성이 있네요. 왜 그러냐? 우리 경제가 이제 다 열렸잖아요. 외환 시장도 개방됐죠. 주식 시장 개방됐죠. 이제 드디어 부동산도 외국인이 산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부동산이랑 한국이 비슷하게 가고 이제 올해는 둘 다 엄청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한국 부동산은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한국 부동산 올랐다라는 것만 이야기하시는데 한국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잖아요. 없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돈이 크게 들어야 되고요. 또 그 투입되고 나면
가격 상승의 매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뭐 이자를 준다든가 그렇죠 묶여 있죠. 네. 이 문제들을 이 리츠에 바로 해외 부동산 투자 신탁 증권 이 이름이 어려워서 그냥 리츠라고 할게요. 네. 주식처럼 쪼개서 거래 가능한 부동산입니다. 아, 그리고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자산에 투자를 하면 가격 상승의 매력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죠. 거기다가 두 번째가 뭐냐면 이자를 줘요. 그래서 지금 미국 리츠 이자가 얼마냐면 한 4.3% 주거든요. 오. 지금 은행 이자보다 좋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리츠나 이런 게 뭐 언제 오를지 저도 모르죠. 네. 부동산 가격이 지금 빠지니까. 그러나 먼 미래에 부동산이라는 게 결국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생각하시면 이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50대 시청자분들 빼놓으면 안 되니까 50대는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예, 여기다 금을 더하시면 됩니다. 아, 금을 더해라. 50대 이상 투자는 저렇게 한국 주식, 미국 국채, 리츠까지 똑같고요. 네. 네, 금을 더하는 거죠. 아하. 왜 금을 더하냐? 물가가 오를까 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자산의 가치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데 50대 이상은 손실 한번 나면 큰일 나죠. 다시 내가 근로소득으로 복구할 수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때 금을 투자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작년처럼 물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도 손실을 억제하고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상징성 있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분산 투자할 때 좀 뭘 어떻게 사야 될지 시청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시죠. ETF가 좋습니다. ETF? 예, 상장 지수 펀드가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 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 네. 미국은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기업 ETF. 그리고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 선물이라는 ETF들이 또 한국에 상장돼 있습니다. 네. 리츠는 미국의 블룸버그는 뭐 세계적인 통신사죠. 네. 블룸버그 리츠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 그리고 마지막 금은 우리나라의 KRX 금 현물이라는 아주 좋은 상품이 있으니까 보시면 뭐 너무 대표적인 상품. 그리고 이걸 추천한 이유는 수수료가 싸요. 아, 비싸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할 거면 수수료 싼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까 그 연령대별 그래프에 나온 그 여기다 끼워 넣으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렇게 자기들 해보겠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아니, ETF는 나중에 한번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TF 정말 좋은 상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